삼국지, 아니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녀 타이틀을 가진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가난풍일 것입니다. 중국 24사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 중 정사를 흐리게 하는 여성이다 하면 미색으로 유혹하여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섭정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포악한 정치를 한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가난풍은 비록 미색은 아니었으나 이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려집니다. 심지어 팔왕의 난을 야기시켜 급기야 영가의 난까지 이어지는 망국의 위기를 자초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씨의 서진은 과연 가난풍 때문에 망했는가? 오늘 손찬이 형은 가난풍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가난풍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자가 남풍이며 평양군 양릉현 출신입니다. 평양군은 위말 진초 때 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보통 진평 땅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평양군은 하동군에서 떨어져 나가 신설된 군이고요. 가난풍이 태어났을 때 양릉현은 하동군이 아닌 평양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난풍이 이 하동 일대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 하면 그냥 부친의 출신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실제로 가난풍이 태어날 때 가충이 평양군 일대에 있지 않았어요. 수춘에서 제갈탄의 난을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가충의 아내 곽괴의 그 가솔들은 수도에서 볼모로 머무르고 있었겠죠. 당시 장수들의 가족들은 출병시 사실상 볼모예요. 배반하면 바로 연좌되는 겁니다. 또한 이 평양 땅이 훗날 영가의 난을 일으킨 흉노 한의 수도가 되니 의미심장하죠. 참고로 가난풍의 아명은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풍의 등장은 웃기게도 조상과 연관이 있는데, 조상이 촉을 정벌하러 갔다가 흥세산에서 막혔을 때 강저족 이민족들한테 물자 수송을 맡기면서 거의 소모품 취급을 한 거죠.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이민족들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해서 강저족들이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 이민족들이 믿을 놈 하나 없구나. 당시 곽회가 옹주에 있으면서 구슬려 놓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험악해진 민심으로 후일 독발수기능의 난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사마준조차 여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니 사마염이 사마준을 면직시켜버리고 가충을 보내려고 해요. 가충은 큰일 난 거죠. 명장 사마준조차 토벌에 실패하고 자사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차출된 거예요. 이에 가충이 황실의 혼담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여 혼담이 성사되게 되고, 외척이 된 가충은 사지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충의 딸 가난풍이 사마염의 태자 사마충의 태자비가 되는 거죠. 사실 사마염은 가난풍을 며느리로 들이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신에는 얼굴이 시꺼멓고 손이 귀하다는 이유인데, 고대의 얼굴이 희다는 건 밖에서 일을 안 하는, 즉 고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 보면 귀족들이 얼굴이 다 하얘요. 그러니까 시꺼먼 애가 나오면 용모에서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손이 귀하다는 건 아들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충이 가규의 장자인데 가규가 40 넘어서 본 처다들이었거든요. 가충도 딸 부잣집이었고요. 황실 입장에서는 이게 작지 않은 결격 사유죠. 실제로 가난풍도 사마충과의 후사를 남기지 못해 그 모든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사마염은 황후와 신료들의 추천으로 가난풍을 결국 태자비로 들이는데, 이때 훗날 해제에 등극하는 사마충이 13세였고 가난풍은 15세였습니다. 모질이 사마충에다 음흉한 가난풍에 최악의 연상연하 커플이 탄생하고 만 거죠. 사마염은 사마충이 하도 모질이라 이걸 황태자를 시켜도 되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태자전에서 연애를 열고 시험을 치게 하는 건데, 가난풍이 미리 손을 쓰죠. 시험을 내는 장홍이 가난풍과 모의하는데, 장홍이 태자는 아예 책이랑은 담을 쌓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경전의 구절을 쓰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인용해서 씁시다. 사마염이 사마충의 조작된 답안을 보자 나름 만족했는지 태자소부에게 자랑하였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즉석에서 묻고 답하게 하죠. 조조 같은 경우에도 동작대에서 아들들에게 즉석으로 시를 짓게 하기도 했고, 왜 답안을 읽지 않고 지필하게 했느냐? 사마충이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조리 있게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마충의 담화 기록을 보면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또 태자전의 관속들한테 쪽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사마염이 문제 유출 및 조작을 예상 또는 알았으면서도 태자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 쇼처럼 보이기도 해요. 굳이 태자의 스승한테 답안지를 보인 것도 의미심장하고 소문 내라는 거죠. 다음 황제가 될 태자가 알려진 만큼 바보가 아니다. 실제로 사마염이 아들 사마충과 동생 사마유 사이에서 후계를 고민할 때 답정너적인 냄새가 나긴 나거든요. 심지어 동생 사마유는 사마염의 후계 라이벌이었습니다. 사마소가 사마유를 편애했으나 유표와 원소의 일을 생각해서 사마염을 진왕의 후계로 세웠다 되어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리하여 사마충이 황태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마충이 하도 모질이다 보니 가난풍을 두려워하여 다른 후궁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 가난풍이 시기 질투가 어찌나 심했던지 임신한 후궁을 창으로 찔러 유산시켜버립니다. 이에 사마염이 대노하여 가난풍을 폐위하고 유폐하려 하였는데 가충이 워낙 건신이다 보니까 카르텔이 있죠. 신하들이 그냥 조금 어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봐주라 해서 봐줍니다. 290년 사마염이 사망하고 사마충이 해제로 등극하자 가난풍은 본격적으로 모질이 황제 대신 정치를 하려 하는데 태후 측의 외척, 양준 등이 이를 태클 걸고 본인 섭정 체제를 경고히 하려 하는 거죠. 이에 가난풍이 초왕 사마위 및 연하망 사마량한테 양준 토벌 지시 밀서를 보내는데 초왕 사마위가 입주하여 가난풍과 짜고 기습적으로 황제 명의의 양준 탄핵 조서를 내리니 사마위는 양준을 살해한 후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풍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대던 시어머니 양태우를 감금하니 양태우는 신세를 비관하며 스스로 굶어 죽는 거죠. 이 양태우는 황후 시절 사마염을 설득해서 가난풍의 폐위를 막아준 인물 중 하나였으니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니냐, 진서에도 그리 기록되어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결이 좀 다릅니다. 가난풍이 나라를 안 들어먹었으면 양준 양태우가 들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얘들이 사마염의 유서를 조작합니다. 사마염이 병상에서 막판에 회광반조가 와서 아니다, 이거 사마량을 섭정으로 내세워야겠다, 양준 저거 못 믿는다. 사마량이면 사마시 중에서도 인품이 가장 괜찮거든요. 사마량을 연암으로 가지 말고 다시 들어와서 섭정을 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마염은 사마량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양준과 양태우는 사마염의 유서를 조작해서 사마량의 섭정위원을 무효화시키죠. 그리고 사마씨들과 본격적인 권력 투쟁에 들어가다 사단이 난 겁니다. 가난풍은 초왕 사마위 그리고 연하망 사마량과 함께 정권을 쥐게 됩니다. 거기다 가씨의 곽씨의 온갖 외척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위와 사마량 간에 내분이 발생합니다. 사마위가 성격이 포악하다 보니 선비인 사마량과 사이가 틀어진 거죠. 사마량과 위간이 손잡고 사마위의 병권 몰수에 대해 참언하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가난풍이 사마위를 시켜서 사마량과 위간을 제거합니다. 이때 사마씨들 중 유일한 희망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풍이 보기에 양준이 제거된 이후 권력의 경쟁 구도에서 사마량의 인품과 평판이 사마위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당연히 사마량이라면 외척을 축출하고 황권을 바로 세우려 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면직 정도로 끝내기로 한 건데 사마위 성격상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 대부분의 사마씨들이 보기 드문 막장들입니다. 사마위 욕은 후손들이 다 보이는 거죠. 한편 사마위의 부하들은 여세를 몰아 가난풍도 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풍의 세력, 가씨와 곽씨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자. 그러면 가난풍은 허수아비 황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풍이 선빵을 때려요. 이때 가난풍한테 장화가 있었습니다. 이 장화라는 인물이 삼국지를 쓴 진수를 청거한 인물이면서 진수한테 진서도 쓰게 하려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못했죠. 이 장화가 없었으면 진수의 삼국지가 세상에 나올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화가 가씨 가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가충하고는 정적이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가난풍이 장화를 중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풍의 탕평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난풍은 장화의 간언을 들어 사마위가 사마량을 죽인 일을 구실로 사마위의 병권을 해산시켜버리고 처형해버립니다. 팔왕의 난 시작 전부터 벌써 사마씨 왕의 수급이 2개나 날라갔어요. 전술했듯이 가난풍은 사마충의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마염이 바보인 사마충에게 제의를 넘긴 것도 사마율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죠. 사마충이 얼마나 바보냐면 자신의 아들인 사마율도 못 알아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율은 아버지 사마충과 달리 상당히 명석했던 걸로 보여요. 당연히 사마충이 제위에 오르고 사마율은 황태자가 되는데 그 똑똑한 대신 정치 감각은 좀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가씨 가문, 특히 가밀과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가난풍이 원래부터 사마율의 명성과 평판을 시기하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난풍의 모친 곽괴는 가난풍한테 사마율을 친자처럼 아껴야 된다, 그게 네 살 길이다. 그런데 그러기엔 사마율이 너무 똑똑했어요. 이에 가난풍이 부하를 시켜 사마율을 만취하게 만들고 황제의 명령이라면서 어떠한 글을 필사하게 합니다. 사마율은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취중에 적는 거죠. 만취 상태에서 쓴 글이라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은 가난풍이 조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당장 황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폐위시켜드리리다. 가난풍이 이를 해제, 사마충한테 이르고 조정이 뒤집어지는 거죠. 오직 장하와 베이만이 그것은 황태자가 직접 적은 글이 아닐 것이다. 결국 사마율은 패선이 되어 유폐됩니다. 다만 사마율이 평판이 좋았거든요. 사마율 복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걸 기회로 본 인물이 있으니 사마유와 첩,
백씨의 소생인 조왕, 사마륜이었죠. 은근슬쩍 사마율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세간에 흘리는 겁니다. 가난풍에게 사마율의 복권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난풍은 급히 손녀를 보내 사마율을 독살하게 합니다. 사마율은 저항하다가 약초를 찌는 절구에 머리가 깨져 죽게 되는 거죠. 이에 사마륜이 명분을 얻어 병사를 일으키니 제왕 사마경, 양왕 사마영이 호응합니다. 사마경이 야밤에 가난풍을 체포하러 가니 가난풍이 이 야밤에 무슨 일이냐, 황후를 체포하라는 조서를 가지고 왔다. 이에 가난풍이 아니 조서는 내가 쓰는데 무슨 조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가난풍이 아차 싶은 거죠. 이미 황제의 사마충의 신변이 넘어가고 조서가 쓰인 겁니다. 이에 가난풍이 황제 사마충한테 이건 곧 님의 패이나 다름이 없다 하면서 사마경한테 너 말고 또 누가 거사를 기획했냐 묻는 거죠. 사마경이 조왕과 양왕이요. 이에 가난풍이 개를 묶으려면 목을 묶어야 응당한데 꼬리를 묶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만도 하다. 늙은 개들을 미리 처치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물리게 되는구나. 이때 가난풍과 같이 장화, 배위 같은 중신들이 다 처형됩니다. 장화는 진술을 발굴했고 배위는 숭유론을 주창한 대학자였는데 아깝죠. 자, 그렇다면 사마씨의 진은 가난풍 때문에 멸망했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서에 가난풍의 음란한 사생활이 남겨있는데 황실 의사죠. 태일령과 통정을 했다. 어린 미남들을 납치해서 음란한 일을 벌이고 살해했다. 그 중에 아끼는 한 놈은 보화를 주었더니 거지였던 자가 갑자기 포르쉐를 몰고 다녀 조사를 했더니 돈의 출처가 가난풍이었더라. 그래서 관리들이 입을 닫았다. 다만 이런 부분은 고대 여성 권력에 대한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여권이 형편없었거든요. 여자는 그냥 전쟁의 전리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괜히 전쟁 나면 여자와 아이를 숨겨라 했던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여성이 권력을 좌지우지했으니 그 권력이 끝나면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딱 좋죠. 자, 그렇다면 가난풍이 잘나가던 나라를 엎어먹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마씨의 서진이 원래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던 바보가 제의를 10년 넘게 지킨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가난풍이 아니었어도 진작에 찬탈되고 지들끼리 싸우다 공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풍이 나름의 협잡질 및 정치질로 바보를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게 했다 볼 수도 있죠. 가씨 집안의 가밀이 횡포를 부리긴 했으나 가난풍은 장화와 배의를 중용하였고 이 시기 큰 내란이 없어 나라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수도, 궁궐일 때만 소란스러웠죠. 황실 및 관리들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데도 밀란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자본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고리대가 성행하고 경제학적으로 거품 경제의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 사회 면모를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개인 부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정립 시기 대비 인구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비록 지주들에 대한 백성들의 고리대 부채가 많긴 했지만 후한 말이나 삼국 정립 시기처럼 호구 안 잡히려고 도적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거나 하는 자들은 많이 없었어요. 인구가 크게 는 것도 사망률이 줄어들고 많이 태어나기도 했겠지만 난세의 호구를 피해서 산에 숨어 살던 자들이 다시 성읍 주변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해서 인구로 잡힌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는 사마씨의 진이 위나라의 풍족한 유산을 그대로 받아먹기도 했고 사마염 때부터 내려온 정책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난풍이 장화 등의 명신을 중용하여 이를 유지할 만큼 내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는 마치 무주 측천의 치세라 해서 측천지치와 닮아있죠. 측천무후의 치세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가난풍이랑 사마율은 끝까지 함께하기 힘든 상성이었고 사마율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사마씨들이 찬탈을 목적으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파랑의 난입니다. 가난풍은 선택을 했어야 했죠. 본인이 죽든지 나라를 망하게 하든지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방안은 사마율과의 관계 개선이었죠. 다만 가난풍이 거사로 사망할 때는 이미 애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사마율과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린 게 가난풍의 한계이고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인물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마씨의 진이 망국으로 치달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의 바보한테 황제의 위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풍이 아니었어도 바보 황제를 등에 업은 양씨일가한테 나라가 절단났을 겁니다. 양준이 사마씨를 도륙내는데 성공해서 역성 찬탈이 일어났거나 사마씨들의 반격으로 다시 한번 군웅할 것 찍거나 였겠죠.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전술했듯이 사마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친자가 있었으면 양씨 외척을 제거한 가난풍의 통제하에 다른 사마씨에게 제위 찬탈 명분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씨 황성의 왕들이 병권을 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원래 병권을 가지고 있던 왕도 있었고 이 난리 통해 지들끼리 병권을 취하고 난리였죠. 황실 종친왕들이 잘 통제했던 위명제 그 조예 때를 보면 조식의 예만 봐도 병권은커녕 왕의 그 관리들도 패급 허접들만 일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거느릴 수 있는 병력도 노병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조식이 조예한테 제발 나 좀 나란 일 좀 하게 해달라 몇 번을 매달렸는데 안 들어줬죠. 왕은 조세권만 주고 제군사의 병권은 충직한 부하들에게 맡겼던 구조에서 완전 주나라 봉건사회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황성을 가진 왕들이 병권을 지면 이렇게 중앙에 병고가 있을 때 누구든지 황권을 탐하게 됩니다. 명분이 있거든요. 자기도 황실의 일원이니. 마지막으로 가난풍의 외모에 대해서 진짜 추녀였느냐. 미인은 아닌데 그 추녀도 아닌 그냥 흔녀 정도로 보입니다. 딸부잣집 가충이 태자비를 택할 때도 키가 작은 막내 대신 가난풍을 택했다는 기록도 있고, 고대로부터 품행과 외모는 간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외모가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녀다 하면 태자비까진 못되고 귀인이나 제인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다만 가난풍이 야기한 이 사건들은 동북아 일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서진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의 강한 통일 왕조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이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오늘도 역경루에서 오침 중이던 손찬이 형이 벌떡 일어나 공손어를 부르더니, 그대는 과거 한강부지에서 안악들을 쫓아다니다 정신이 팔려 군의 대우를 이탈하여 길을 잃을 뻔했을 정도로 여성무장들에게 진심이 아니오. 네, 그래서 묻는데 삼국지 여성무장들 중 누가 최고라 생각하시오? 이에 공손어리 거리낌 없이 답하니 조선이요. 손찬이 형이 고개를 저으며 조선은 허구의 인물이요. 이에 공손어리 반박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무릇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요. 있던 것이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원래 없던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존재와 부존재의 인위스러운 이치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그것은 공자님 말씀과 다르오. 공손어리 질세라. 공자께서는 일찍이 무의 이치에 통달하여 무라는 것은 서술 가능한 현상이 아님을 아셨으니 오직 유에 대해서만 설파하신 것이오. 허나 노장께서는 유에 머무르셨기에 끊임없이 무를 설파한 게 아니겠소?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코에이 삼국지 능력치를 찾아보고는 이자는 분명 나보다 지력이 낮은데 의아해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서진의 첫 며느리이자 막장 황후 가난풍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